급여체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부 채널 사회복지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급여체계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현금급여. 현금급여란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급여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어요. 현금급여의 장점은 수급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과 관리나 행정적으로 처리에 수월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수급자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수급자가 현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기결정 원리와 소비자 주권이 증진된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이러한 장점들이 모여서 현금은 편리하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수급자의 생존을 위한 건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화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정책 목표와 달리 오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물급여. 현물급여란 재화나 서비스 등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급여에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직업훈련, 상담 등이 있어요. 현물급여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요. 즉 급여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또 현금급여와 달리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수급자 개인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과 현물 관리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증서 바우처. 우리에게는 바우처라는 말이 더 익숙한 증서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식품과 교육,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와 이용의 편의성이 제공되며 사회적 낙인을 줄이거나 없애주고 대상 효율성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요. 수급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기관의 경쟁을 촉발하여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급여로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중간적 성격으로 지지 세력이 많지 않고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 방법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 조항의 변경, 농어촌 지역 학생의 특례 입학 허용, 기업의 장애인 의무 교육, 소수인종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을 따로 배정하는 것 등이 있지요. 기회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 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고자 하며 소득을 높이려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직접적인 급여 형태에 비한다면 효과가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급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권력은 직접 급여에 접근하거나 관련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원의 최종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1960년대 중반 이후에 활발했던 다양한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들에서 지역조직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이나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사회에 빈민이나 저소득계층의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것 등이 있어요. 권력은 현금이나 증서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사회, 경제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줍니다. 급여의 형태와 가치. 개인주의 지지자. 개인주의 지지자는 소비자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어 현금급여를 지지합니다. 집합주의 지지자. 집합주의 지지자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찬성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물급여를 지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무조건 현금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 현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수급자의 건강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현금과 현물을 지혜롭게 혼용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2시간에 걸쳐서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회복지 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